여러분들은 어떤 스타일의 주인공을 좋아하시나요? 정직하게 우직한 왕도를 걷는 정의형 주인공, 등장인물들을 농락할 정도로 어마어마한 천재성의 두뇌파 주인공, 세계관 최강자의 면모를 보이는 힘을 보여주는 주인공. 요즘 분기마다 다양한 애니메이션들이 나오고 있는 만큼 주인공들의 유형도 정말 다양해져서 골라먹는 재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주인공들이 작중에서 활약하는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서는 물리적인 힘이든 지능적인 힘이든 어떤 형태로든 아무래도 세계관 누구보다 강력한 힘을 가지게 되기 마련인데요. 저는 시원시원한 전개를 좋아하는 만큼 뭐든 다 때려 부수고 다닐 수 있을 만한 강력한 힘을 가진 주인공들을 조금 더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큰 힘에는 큰 책임이 따르듯이 힘이 너무 강력했던 나머지 자신의 힘을 주체하지 못하고 세상을 멸망시킬 뻔했던 주인공들도 있었는데요. 오늘은 처음엔 세계를 지키려고 했지만 후반엔 세계를 멸망시킬 뻔했던 주인공들을 만나볼까 합니다. 이번 영상에는 애니메이션 결말 같은 스포일러가 다수 있으니 시청에 주의해주세요. 마법소녀 마도카 마기카 세계관에서 가장 강한 마법소녀가 되는 방법은 강력한 인과유를 가지거나 역사에 강한 영향을 끼치게 되는 사람이면 됩니다. 마마마의 주인공인 카나메 마도카의 경우에는 전자라고 볼 수 있는데요. 사실 마도카는 원래 처음부터 힘이 엄청나게 강한 주인공은 아니었습니다. 최초의 소원으로는 아픈 길고양이를 구하고 싶다는 평범한 소원으로 마법소녀가 되었으니 진짜 별거 없이 시작했다고 볼 수 있죠. 하지만 시간을 돌릴 수 있는 능력을 가진 호무라가 최종 보스를 물리치고 죽어가는 마도카를 살리기 위해 계속 시간을 돌리면서 뜻하지 않게 마도카의 인과유를 어마무시하게 만들어버렸고, 그 결과 마도카는 작중 최강의 마법소녀가 되었는데요. 그런데 문제가 하나 있었으니 그건 바로 마법소녀의 힘이 다해 소울잼의 오염을 막지 못할 경우 마녀가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이 때문에 많은 마법소녀들이 마녀를 쓰러뜨린 후 힘이 다해 마녀가 되었는데요. 마도카도 다른 마법소녀들과 마찬가지로 크리밀트 그레트엔이라는 마녀로 마녀화하게 되는데, 세계관 최강자가 된 마도카가 마녀로 변한다? 이건 뭐 거의 지구가 멸망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실제로 본편작 중에서 최종 보스로 등장했던 마녀 발프르기스의 밤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강력함을 보여주었죠. 이론상 크리멜트 그레트엔을 무찌르는 방법이 모든 사람의 불행을 없애는 것이라고 하는데 말이 안 되는 방법이니 절대 무찌를 수 없는 최종 보스인 셈입니다. 게다가 호무라가 이 마녀를 죽이기 위해 시간을 돌리면 돌릴수록 오히려 마도카의 인과율이 강해져서 마녀도 점점 강해졌고, 결국 최종화에서는 온 지구를 덮을 정도의 크기가 되어버리기도 했는데요. 이 시점에 크리멜트 그레트엔은 지구는 물론이고 온 우주를 멸망시킬 수도 있습니다. 유일하게 이 마녀에게 대적할 수 있는 마도카가 최종 소원으로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의 모든 마녀를 없애고 싶다는 소원을 빌었고, 더 이상 인간이 아닌 신이자 새로운 개념이 되어 자신의 미래 모습인 마녀까지 없애버리면서 크리밀트 그레트엔은 소멸하게 되었지만 말이죠. 현재의 자신을 소멸시켜서 미래의 자신인 마녀를 소멸시키는 방법이 아니라면 사실상 크리멜트 그레트엔을 무찌를 수 있는 방법이 없을 정도로 짧지만 강력한 모습을 보여준 이 보스는 그 강력함이 너무 어마어마해서 그런지 몰라도 어떻게 세계를 멸망시킬 수 있는지에 대한 장면은 디테일하게 나오지 않았습니다. 타락해도 신이 되어도 범우주적 존재가 된다는 게 정말 엄청나긴 하네요. 과거 츤데레 여주인공을 대유행시키는 데 일조했던 캐릭터라고 하면 대표적으로 스즈미야 하루이가 있습니다. 아마 이 애니를 안 봤거나 캐릭터를 잘 모르시는 분들은 표지만 슬쩍 보고 이거 그냥 동아리 애들 나오는 학원물 아니야? 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하지만 이 애니메이션은 괴랄한 인물들만 모여있는 SF 애니에 가깝습니다. 이 애니는 키타 고등학교의 SOS단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는데 여기에 등장하는 캐릭터들의 스펙이 하나같이 미쳐 있습니다. 코이즈미 이츠키는 초능력자, 아사히나 미쿠루는 미래인, 나가토 유키는 우주에서 온 인조인간, 스즈미야 하루이는 신적인 존재이죠. 그런데 정작 하루이 본인은 동아리 일원들이 이런 미친 스펙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믿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신조차 신적인 존재라는 것을 자각하지 못하고 있는데요. 물론 자기가 어떤 능력을 가지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작중에서 하루이는 신인 만큼 그 능력도 정말 다양하고 강력합니다. 특정 시간을 무한하게 반복할 수 있다거나 과거나 미래로 갈 수도 있고, 동물이 말을 할 수 있게 한다거나 하루이에게 존재가 부정당하면 없던 존재가 되어버린다거나 하는 작고 사소한 것부터 어마어마한 것까지 정말 다양한 능력을 보여주죠. SOS단이 생기게 된 계기도 사실 자신이 원하는 것을 실현시키는 현실 조작 능력을 사용해 우주인, 미래인, 초능력자가 있다면 자신에게 와달라고 한 덕분입니다. 이런 이 캐릭터의 가장 미친 능력을 하나 꼽으라고 한다면 그건 바로 자기 마음에 안 들면 얼마든지 세상을 멸망시킬 수 있는 힘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실제로 작중에서 이 능력이 발현되었을 때 세상이 멸망할 뻔한 모습이 나왔던 적이 있었습니다.
학교 밖으로 나갈 수 없는 것처럼 폐쇄 공간화된다거나 정체불명의 존재가 온 세상을 부수려고 하는 것이 그 예시이죠. 하지만 아까 말했듯이 이 캐릭터는 자신이 이런 능력이 있는지 모릅니다. 이 때문에 세상이 멸망할 뻔했던 것이 다른 애니들처럼 엄청난 이유가 있다거나 하는 게 아닌 주인공에게 다른 히로인이 달라붙자 주인공에게 사랑받을 수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 그럴 바엔 차라리 이 세상이 없어지면 좋겠다고 생각한 결과였는데요. 어떻게 보면 그냥 사춘기 여고생다운 이유지만 문제가 있다면 그 여고생이 신적인 존재라는 것이죠. 결국 주인공이 하루이에게 자신은 포니테일이 좋다는 취향 고백과 함께 하루이의 마음을 풀어주면서 세상의 멸망을 막게 되긴 하지만 이런 단순한 고백으로 세계의 멸망을 막을 수 있다는 게 뭔가 오묘한 기분이 드는 것 같네요. 여기까지 보신 분들은 어느 정도 예상하셨다시피 이 애니는 하루이를 만족시켜서 세상이 멸망하지 않게 만드는 것이 주 목표입니다. 참고로 원작은 아직도 연재 중인데 과연 이 이야기의 끝에는 뭐가 기다리고 있을지 궁금해지네요. 신세기 에반게리온은 특유의 어둡고 우울한 분위기로 많은 사람들을 매료시켰는데요. 그 우울한 분위기는 뭔가 성격적인 하자가 많아 보이는 주인공 이카리 신지를 중심으로 더욱 강조되어 있습니다. 작중에서 신지가 에반게리온의 파일럿으로 갑자기 뽑히게 되었다는 것은 둘째치더라도 방영 내내 소심하고 멘탈이 박살나는 모습을 심할 정도로 정말 많이 보여서 별 능력 없는 찌질이인 거 아냐?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았죠. 하지만 실제로는 에반게리온의 능력을 최대한으로 끌어올리기 위해서 필요한 싱크로율이나 실질적인 조종 능력도 굉장했습니다. 작중 나이로 14살이었으니 정말 대단한 캐릭터였죠. 그게 폭주한 상태였든 폭주한 상태가 아니었든 작중에 등장했던 사도들을 거의 다 싹 쓸어버리면서 신지의 천재성을 충분히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이 캐릭터는 워낙 어려서부터 처한 환경도 쉽지 않았고 주변에 사랑받을 기회도 정말 적어서 그런지 이 캐릭터는 멘탈적인 결핍이 큰 캐릭터였는데요. 어머니인 유이는 신지가 어린 나이에 죽었고 아버지인 겐도는 신지를 거의 버리다시피 했다가 초호기 파일럿으로 써먹으려고 불러냈습니다. 사실 멘탈에 타격이 올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는 게 좋아하고 있던 레이는 알고 보니 엄마의 클론이었고 처음으로 마음을 제대로 주게 된 카오루는 자기 손으로 죽여야만 했으며 동료이자 친구인 아스카는 눈앞에서 찢겨버린 데다가 가족 이상으로 생각했던 미사토마저 자기 때문에 총상을 입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멘탈이 안 나간다면 그게 이상한 것 아닐까요? 이 덕분인지 나중에는 모두 다 죽어버렸으면 좋겠다고 빌었고 그 소원이 실제로 이루어져 다른 사람들이 손을 쓸 새도 없이 정말 지구의 모든 생명체가 액체화되었는데요. 사람과 사람 사이의 교류의 소중함을 깨달아 다시 마음을 고쳐먹고 소원을 취소하지만 이미 세상은 망하기 일보 직전이었고 마지막에 신지와 아스카 단 둘만 생존해 있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암울한 결말로 마무리됩니다. 그리고 이 장면을 본 많은 사람들은 그 기괴함 때문에 신지와 같이 멘붕했다고 하네요. 진격의 거인의 주인공인 앨런 예거는 처음 등장했을 때만 해도 평범한 사람으로 등장합니다. 하지만 거인들에게 죽임을 당하는 어머니를 보며 세상의 모든 거인을 말살시키겠다는 일념 하나로 살아가게 되는데요. 그렇게 훈련 병단의 친구인 미카사, 아르민과 함께 입단한 앨런은 첫 실전을 나가게 되지만 초대형 거인에게 잡아먹히게 되면서 죽을 위기에 처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게 오히려 자신이 거인으로 각성하게 되는 계기가 되면서 거인으로 변신해 많은 거인들을 죽이게 되는데요. 그렇게 자신의 목표를 향해 나아가나 싶었는데 우연치 않게 자신의 집 지하실에서 세상에 대한 진실을 알게 됩니다. 바로 여태껏 사람이 살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했던 벽 밖의 세상은 마레라는 이름을 가진 거대한 규모의 제국이 있었고 이 제국은 앨런이 살고 있던 파라디 섬보다 훨씬 발전한 문명을 이룩하고 있었다는 것이었죠. 심지어 파라디 섬이 마레를 공격하지 못하도록 사람들을 섬으로 보내 거인으로 만들어서 끊임없이 사람들을 잡아먹게 만들었다는 충격적인 사실을 알게 되는데요. 이를 계기로 앨런의 복수 대상을 거인에서 마레를 없애는 것으로 변경하게 됩니다. 앨런은 그동안 수많은 거인을 상대하면서 능력을 익히거나 가지게 되었는데 그 능력 중에서도 가장 사기적인 것은 바로 모든 거인을 조종할 수 있는 능력이었습니다. 모든 일의 진상을 깨달은 앨런은 방벽 밖의 세상을 복수하겠다는 생각으로 이 능력을 사용해 거인을 조종해서 방벽 밖의 모든 인간을 말살해버리게 되는데요. 속수무책으로 거인들에게 당하는 마레나와 방벽 밖의 다른 나라에서 사는 사람들의 모습은 진격의 거인 1화에서 방벽 안의 사람들이 거인에게 무참하게 당하는 모습을 연상시키기도 했죠. 누구보다 자유를 추구했지만 결국 자신의 원초적인 갈망에서 벗어나지 못해 세상을 멸망시킬 뻔했던 앨런은 결국 자신이 사랑했던 미카사의 손에 죽으면서 멸망 직전에 겨우 마무리되고 거인의 힘도 한동안 사라지게 됩니다. 만약 앨런의 땅울림이 끝까지 성공하게 됐다면 과연 어떻게 되었을까요? 오늘은 세계를 멸망시킬 뻔한 다양한 주인공들을 소개해봤는데요.
아무래도 오늘 주제가 주제였던 만큼 슬픈 사연을 가진 주인공들도 있었고 세계를 멸망시키기 직전까지 갔지만 희망적인 결말을 보여주는 주인공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런 스토리가 나오는 이유는 아마 극한의 상황까지 갔을 때 주인공과 그 주변 인물들이 어떻게 상황을 타개할 수 있을지를 지켜보기 위해서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지만 너무 답도 없으면 오히려 답답했던 것 같네요. 여러분들은 어떤 주인공이 가장 황당하셨나요?